이번 시간에는 교류의 합가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시게 되면 두 정형파 교류 I1, I2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것처럼 교류에 대한 연산은 페이저법에 의한 극형식 또는 이와 같이 나타낸 정지 벡터들을 이용하면 쉽게 풀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정형파 교류의 순식값을 극형식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극형식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가 극형식은 다른 말로 우리가 정지 벡터도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극형식은 우리가 교류의 시료값, 각도, 위상차.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 순식값을 보시다 보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정보는 교류에 대한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바꿀 때는 루트 2로 나눠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전류에 대한 지우 다시 쓸게요. 교류 전류에 대한 시료값은 루트 2분의 전류에 대한 최대값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I1과 I2를 극형식 또는 정지 벡터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수치에다가 루트 2로 나눈 시료값에다가요. 그리고 위상차는 0도가 되겠죠? 우리가 이 오메가 t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는 이 부분을 우리가 위상차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0도가 되고요. 그리고 I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상차가 플러스 세타각이죠? 그래서 I2 각도 세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타낸 두 개에 대한 극형식은 여기 나와 있는 복소평면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소평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X축이 실수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이 허수축이 되는 우리가 좌표평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소평면이다. 자,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I1 각도 0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선분의 길이가 바로 전류에 대한 시료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2 벡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플러스 세타각이니까 자, 우리가 이 복소평면에서 나타날 때 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우리가 플러스에 대한 위상각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마이너스 각도에 대한 위상각이다 라고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세타면은 위쪽으로 표현하게 되고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정지 벡터도에 대한 합성 I0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I0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다. 이 법칙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I1 같은 경우에는 밑변에 대한 크기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에 해당한 성분이 바로 I1에 대한 시료값 전류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I2에 대한 크기에 대한 영향을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I2에 대한 벡터가 이렇게 우리가 수평 이동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때 I2, 이 직각삼각형에 대한 빗변의 길이가 I2가 되고요. 이때 만들어진 사이각이 바로 세타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자, 우리 삼각함수에서 자, 우리가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게 되면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인 세타다 라고 표현하게 되면 빗변분의 높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밑변의 길이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높이 B를 구하기 위해서는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I2, 다시 말해 I2 전류에 대한 시료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각이 위상차 세타각이 되기 때문에 이때 밑변에 대한 크기는 I2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높이는 I2 사인 세타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하게 되면 자, 여기까지 대한 길이가 I1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만큼에 대한 밑변의 길이가 I2 코사인 세타, 높이가 I2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럼 이때 합성 전류에 대한 크기 I0의 자승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밑변의 길이는 I1과 I2 코사인 세타에 대한 합성이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 그대로 I2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럼 이를 정리하게 되면요. 자, 이 부분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자승 플러스 B 자승 플러스 2AB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1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전체 제곱입니다. I2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그리고 2AB, 그러니까 2 곱하기 I1, I2 코사인 세타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대로 I2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I2의 제곱 길이를 묶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I1의 제곱 더하기 I2의 제곱 가로 열고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그대로 이 I1, I2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서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삼각함수 공식에서 1이 되는 거죠? 자, 이 공식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금 보셨던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1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근데 빗변의 크기가 1이 되기 때문에 밑변은 그대로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높이는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그대로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마찬가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다시 말해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죠. 근데 어차피 1의 제곱은 1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를 통해 정리해주게 되면 I0의 제곱은 I1의 제곱 더하기 I2의 제곱 더하기 2I1, I2 코사인 세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I0 값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양변에다가 제곱근, 다시 말해 루트를 취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값은 루트 I1의 제곱 더하기 I2의 제곱 더하기 2I1, I2 코사인 세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기 서적을 보시게 되면 뭐 회로 이론 쪽 파트 거예요. 회로 이론 파트에 문제 풀이하는 걸 보시다 보면 자, 이러한 공식들을 자주 사용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기 초급자분들이, 다시 말해 전기 입문자분들이 우리 교재를 처음 보시다 보면 이러한 수식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힘들어가 책을 더 이상 못 넘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오는 모든 연산을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기 사용법만 이해하신다라면은 여기 있는 공식 암기를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벡터에 대한 정보만 그대로 넣고 계산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에 대한 결과값을 손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물론 저희가 가끔씩 그 공식을 찾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만 우리가 감각적으로 답을 체크하는 연습만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굳이 정리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벡터에 대한 합성, 다시 말해 교류 전류를 더하고 빼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바로 이 카시오 FX570 ES 플러스라는 제품이죠. 그래서 이 제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모드 자체를 복소수 모드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표시가 되는 모드 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은 8개에 대한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메뉴는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 강의편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저희가 사용할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첫 번째 컴프라고 적혀진 것이 바로 계산기 기본 모드가 되겠고요. 여기 2번 컴플렉스라고 적혀진 게 바로 복소수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드 메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2번 키, 자,
2번 키를 누르시게 되면 복소수 모드로 들어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소수 모드로 들어가지게 되면 여기에 컴플렉스라고 표기가 됩니다. 자, 우리 앞에 부분 화면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자, 초기 화면에서는 아무 표기가 없었죠. 이렇게 아무 표기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모드가 들어가서 컴플렉스 2번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복소수에 대한 모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복소수와 극형식에 대한 변환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페이저법에 의해서 정지 벡터들을 나타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복소평면을 이용한다. 자, 다시 말해 여기가 실수축이 되고 여기가 허수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I1에 대한 벡터가 예를 들어 10각도 30도다라고 나타나게 되면 이때 실효값에 대한 크기는 10, 그 다음에 위상각은 30도니까 이와 같이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10이 되고 여기가 3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정지 벡터도는 하나의 실수의 크기 A와 그리고 허수의 크기 JB로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우리가 빗변을 R, 사이각을 세타각이라고 하게 되면 R 각도 세타라는 극형식은 A 플러스 JB의 복소수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변환이 또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방법은 우리가 이러한 복소수와 극형식을 변환하는 방법부터 익혀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선 복소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플러스 4i. 자, 여기서 i라는 게 바로 허수에 대한 기호죠.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 중에 버전이 좀 높은 금액이 좀 나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 플러스 i4 이렇게 입력하나 3 플러스 4i 이렇게 입력하나 전부 다 입력이 돼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FX570ES 플러스라는 제품은 보급형 타입입니다. 다시 말해 가격을 저렴하게 하면 정말 필요한 부분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수에 대한 기호를 입력할 때는 자, 이와 같이 입력하면 에러가 떨어져요. 해서 허수에 대한 기호는 반드시 숫자 D에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 플러스 4i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3 누르고 플러스 누르고 4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ENG라는 버튼이 있어요. ENG 위에 보라 색깔로 i가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복소수 모드가 돼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키 누르지 말고 그냥 ENG 버튼만 누르게 되면 허수 i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3 플러스 4 i에 있는 ENG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와 같이 표시가 돼요. 자, 이때 결과값을 보게 되면 결과에 대한 수치 또한 역시 복소수에 대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컴플렉스 모드에서는 우리가 복소수에 대한 표시와 극형식에 대한 표시를 모두 할 수가 있어요. 결과값에 대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디폴트 값, 기본값은 복소수 모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형식으로 값을 연산하던 복소수로 값을 연산하던 이에 대한 결과값은 기본이 복소수로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값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숫자 키 위에 보시면 컴플렉스라고 표기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숫자 키 위에 있는 노란 색깔에 대한 문자에 대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누르시고 난 다음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자, 다시 말해. 자,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요. 계산기 상단 쪽에 S자가 표기가 돼요. 자, 이렇게 S가 표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2번 키를 누르시게 되면 자, 이때 결과값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값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2번 키를 누르게 되면 컴플렉스 모드가 나옵니다. 자, 이때 컴플렉스 모드라는 것은 답에 대한 형태, 결과값을 어떤 모양으로 보게 될 거냐, 각도를 보고 싶냐, 아니면 컨주게이트라는 건 공획복소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3 플러스 4i에 대한 컨주게이트, 공획복소수 또는 우리가 켤레복소수라고 하고 있는데 켤레복소수를 구하게 되면 허수에 대한 부호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각도라든가 이런 공획복소수에 대한 기능은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해서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바로 이거죠. 극형식으로 답을 볼 거냐, 아니면 복소수로 보게 될 거냐. 자, 원하시는 거 선택하실 때 그냥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극형식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3번 키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그 결과값에 대한 결과값 표시 방법이 표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3번 키를 누르게 되면 answer, 결과값을 극형식으로 볼 거냐 다시 한번 물어봐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는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표시했던 3 플러스 4i 된 복소수가 O각도 53도 정도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반대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극형식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Shift 2번을 눌러서 모드가 나오게 되면 4번에 해당하는 복소수를 누르시면 복소수에 대한 결과값으로 다시 바뀌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복소수에 대한 표시법을요, 극형식으로 한번 답을 픽스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극형식으로 계산을 하던 복소수로 계산하던 결과값은 복소수에 대한 형태로 기본적으로 표시가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소수가 됐던 극형식에 됐던 계산기를 눌렀을 때 결과값을 극형식에 대한 형태로 우리가 고정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자, 셋업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셋업은 바로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드키에 봤더니만 반대쪽에 셋업이라고 노란 색깔로 적혀 있죠? 그럼 제가 노란 색깔에 대한 문자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르고 난 다음 사용해 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S가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드 키를 누르게 되면 자, 셋업 화면 이렇게 8개에 대한 메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뭐 1번과 2번은 분수에 대한 형태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화면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바로 이 3번과 4번입니다. 자, 3번은 우리가 디그리라고 그래서 그 각도를 표시할 때는 우리가 60분법과 레디안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그리를 이용하게 되면 60분법이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해 뭐 30도, 40도 이런 각도에 대한 체계가 되는 거고 레디안법을 이용하게 되면 쉽게 말해 이거예요. 우리가 사인 30도 하게 되면 2분의 1 값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로 이렇게 30도 이와 같이 입력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디그리 60분법을 이용해야 계산기를 누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드 자체가 레디안법으로 하게 되면 계산기에서 사인 30 하게 되면 이게 30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30 레디안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산기를 누르게 되면 2분의 1 또는 0.5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엉터리 값이 나와요. 뭐 마이너스 0.98인가요? 9.8인가요? 엉터리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디안 모드에서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 사인 우리가 파이 레디안이 180도죠. 그래서 사인 6분의 파이를 입력해줘야 2분의 1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그리나 이 레디안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사인이나 코사인,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함수를 집어넣었을 때 이 뒤에 나오는 숫자를 레디안에 대한 단위로 바라볼 거냐 아니면 각도, 도로 바라볼 거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런 레디안법 잘 안 쓰죠. 그래서 평상시는 우리가 디그리에 해당하는 60분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산기 모드에서 이런 디그리하고 레디안법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화면창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컴플렉스 모드 옆에 보시면 D라고 표시가 된 게 있죠. 이렇게 D가 되어 있으면 60분법을 활용하겠다. 디그리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R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레디안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R이라고 적혀 있으면 자, 이와 같이 셋업에 들어가셔가지고 3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뉴에 보시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아래 화살표가 있죠. 이 아래 화살표는 밑으로 내렸을 때 여기에는 밑에 키를 눌렀을 때 다음 메뉴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 키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요. 아래 키를 누르게 되면 다음 또 8가지에 대한 메뉴가 나오죠.
자, 뭐 여기 각각에 대한 세부 메뉴는 공학용 계산기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저희는 이 3번 컴플렉스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서 셋업에 들어가서 아래 화살표 누르고 난 다음 3번 키를 누르게 되면 컴플렉스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복소수에 대한 결과값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자, 이렇게 복소수로 할 거냐? 극형식으로 할 거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모드는 복소수 모드였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를 누를 때마다 극형식으로 계속 표현하고 싶다 하면은 2번을 선택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산기를 이용해 우리가 교류에 대한 합성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에 대한 교류파형이 있어요. 자, 순시치로 나타나게 되면 A에 해당하는 A상 전압은 전압에 대한 실효값 루트 2. 자, 이렇게 표현해 줘야지만 최대값이 되는 거죠. 해서 V 루트 2 사인 오메가 t. 자, 0도부터 시작한 파형이기 때문에 위상차는 0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해서 이를 극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V각도 0도가 됩니다. 자, V2. 자, 비상 같은 경우에는, 비상에 대한 전압 같은 경우에는 120도만큼 늦어져서 시작했죠? 그래서 전압에 대한 최대값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120도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극형식은요, V각도 마이너스 120도다. 자, 시상은요, 240도만큼 늦어졌죠? 그래서 전압의 최대값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40이 됩니다. 그래서 극형식으로 바꾸면 V각도 마이너스 240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지 벡터로 나타나게 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너스에 대한 위상각은 반시계 방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상은 0도가 되기 때문에 A상과 B상은요. A상과 B상은 120도만큼 늦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120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상 같은 경우에는 240도가 늦어졌다는 얘기는 B상에 비해서 역시 또 120도가 늦어졌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말하게 되면 자, C상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20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A상과 B상이 마이너스 120도가 된다는 얘기는 플러스로 따지게 되면 플러스 240도다 라고 이렇게 또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또한 역시 계산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극형식에 대한 표현. 자, A 벡터는 220 각도 0도다라고 얘기했고요. B상은 220 각도 마이너스 120도. C상은 220 각도 마이너스 240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를 복소수로 바꾸게 되면 A상은요, 허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실수가 220이다. 이렇게 복소수 모드에서 실수가 220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B상 같은 경우에는 음에 대한 실수와 음에 대한 허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분에 대한 길이가 220이 되고 각도가 마이너스 120도. 자, 요렇게 마이너스 120도였다는 얘기는 여기가 60도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여기 부분에 대한 직각삼각형이요. 자, 이렇게요. 여기 부분에 대한 직각삼각형. 그럼 여기가 아까 몇 도였다고요? 여기가 6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가 얼마? 220이 되는 거예요. 실효값의 크기. 그러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빗변 220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되겠고요. 높이에 대한 길이는 빗변 곱하기 사인 60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값이 되고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220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 110이 나옵니다. 110이 만들어지고 높이 같은 경우는 220 곱하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자, 이 부분은 110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밑변의 길이는 음의 실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110이 아니라 마이너스 110이 되고, 그 다음에 허수값도 110 루트 3이 아니고 마이너스 j의 110 루트 3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해서 복소수로 바꾸게 되면 실수 크기 마이너스 110, 허수 크기 마이너스 j 110 루트 3이 되겠고요. 시상의 경우에는 자, 여기가 빗변의 길이가 220이 되고요. 이때 사이각이 60도로 이 두 개가 B상과 C상은 실수축에 대해서 대칭관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실수의 크기는 똑같고 허수에 대한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서 자, 우리가 복소수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110 플러스 j 110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극형식을 복소수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우리가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풀이하실 수가 있겠죠? 자, 아주 간단합니다. 복소수 모드에서요. 220 각도 마이너스 120 그냥 누르시면 돼요. 자, 이때 극형식을 누르는 방법. 자, 우선 220이니까 2를 2번 눌러야 되겠죠? 2를 2번 누르고 0을 누르게 되면 220까지 입력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각도를 입력하실 때는요. 이쪽에 양가로 마이너스 위에 보면 노란 색깔로 각도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문자에 대한 기능은 우리가 Shift 키를 눌러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Shift 키를 누르고 양가로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각도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 120을 입력할 때 이때 마이너스는요. 여기 있는 양가로 마이너스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 그 다음에 120을 숫자를 차례대로 누른 다음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결과값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110, 마이너스 190.5i 해서 복소수 모드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 110 루트 3을 계산기로 누르게 되면 190.525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시상도 마찬가지예요. 시상도 220 각도 마이너스 240 이때 마이너스 하실 때는 양가로 마이너스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한 상태에서 는 키만 누르시게 되면 우리가 복소수 모드에 대한 결과값의 표시의 기본값은 이런 복소수 형태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바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사인, 코사인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계산기만 누르고 결과값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수기로 연산하는 방법보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220 각도 마이너스 240도를 이렇게 벡터 좌표로 표현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벡터 좌표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때 이런 벡터 좌표는 실수와 허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극형식과 복소수는 서로 연동이 된다는 개념만 알고 계시고 이거에 대한 연산은 계산기에 맡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벡터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아까 VA와 VB는요. VM sin 오메가 t고요. VB라는 벡터는 V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120도라는 파형이었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벡터 연산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 벡터라는 거는 우리가 앞서서 말한 교류 전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교류의 차에 해당하는 값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A에 대한 벡터를 복소수로 바꾸면 그냥 220이 되고요. 자, B에 대한 극형식, 자, 또는 복소수로 바꿔주게 되면, 자, 극형식으로 먼저 나와 있네요. 220 각도 마이너스 120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극형식을 복소수로 바꾸시게 되면 A는 그대로 오고요. B는 자, B는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10, 마이너스 j 110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분배를 해주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전부 다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요. 플러스 110, 플러스 j 110 루트 3입니다. 그럼 자, 이거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벡터 좌표계 복소평면에다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플러스 110에 플러스 110에 플러스 j 110 루트 3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복소수에 대한 크기, 벡터의 크기는요. B 벡터와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대칭관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치 연산만 보시더라도 두 벡터의 빼기라는 거는 자, 이때 B 벡터의 방향을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벡터를 더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벡터를 더하게 되면요. 자, 우리가 복소수 연산할 때 어떻게 돼요?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B 벡터를요. A 벡터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실수부의 크기와 허수부의 크기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해서 이렇게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는 형태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벡터. 자, 새로운 벡터, 주황색 벡터는 실수부의 크기가 330이 되고요. 허수부의 크기는 B 벡터에 대한 성분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대로 플러스 J의 110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물론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계산기 누르세요. 220 마이너스 220 각도 마이너스 120 하고 는 눌러주게 되면 330 플러스 190i 그대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 두 벡터의 빼기는 B 벡터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두 벡터를 더하게끔 연산을 시키는 거구나 라는 느낌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계산기를 눌렀을 때 말하는 이 숫자 값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지게 되는 건지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한 여기 나와 있는 330 플러스 J 110 루트 3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연산했던 결과죠. VA 마이너스 VB에 대한 연산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소수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전압에 대한 순식값으로 바꾸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교류에 대한 표현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극형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극형식으로. 다시 말해 우리가 전압이 100각도 30도다라고 극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요거는 교류 전압에 대한 식료값, 요건 위상차가 되기 때문에 자, 교류 전압은 100 루트 2에 자, 100 루트 2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도에 대한 형태로 바뀔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류에 대한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형식으로 돌려줘야 된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전압에 대한 벡터의 여기 실효값의 크기 R은 얼마가 될까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하면 되겠죠? 해서 계산기로 눌러주겠습니다. 자, 계산기 누르실 때는요. 여기 루트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루트가 나와요. 그 상태에서 330 하시고 제곱하실 때는 여기 X의 제곱 버튼 누르면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330에 4승을 하고 싶다. 이렇게 4승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X의 제곱 옆에 X의 네모가 있어요. 자, 이 버튼 누르게 되면 330 위에 네모가 딱 표시가 됩니다. 이때 커서를 이쪽에다 방향키를 눌러서 커서를 맞춰주고 난 다음 숫자를 눌러주면 돼요. 자, 물론 여기서 또 분수 버튼을 눌러가지고 분수에 대한 지수 형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330의 제곱 가로 열고 자, 가로 누르고요. 그 다음에 110 루트 3 입력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루트 3 누른 상태에서 계속 계산기를 누르면 루트 안에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루트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가로를 닫고 싶으면은 자, 여기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커서가 루트 바깥으로 나가져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가로 닫고 제곱한 상태에서 는 누르게 되면 381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눌러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각을 구하자. 자, 이때 위상차 세타 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탄젠트 세타다.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봤었을 때, 자,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죠. 그래서 밑변은 뭡니까? 실수가 되고 높이는 허수가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실수분의 허수 또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세타만 남겨놓고 탄젠트를 돌려주게 되면은 세타는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허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각, 세타각을 구할 때는요, 이렇게 아크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아크 탄젠트를 누르는 방법은요, 여기 탄젠트 버튼 위에 노란 색깔 문자가 아크 탄젠트죠. 그래서 Shift 키 한번 누르고 탄젠트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계산기에 표시가 됩니다. 자, 이때 분수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게 분수 모양이 나오죠. 그럼 이 화살표로 이제 커서를 움직여 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30분의 110 루트 3 하고 나가서 오른쪽 키로 이 분수 나가가지고 가로 닫은 다음에 결과값을 보시게 되면 30도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330 플러스 j 110 루트 3을 극형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크기는 381이 만들어지고요. 각도는 30도가 만들어지겠죠.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 수기로 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벡터의 흐름 개념만 파악하신 상태에서 계산기를 누릅니다. 자, A 벡터 크기 얼마였어요? 220. 그리고 B에 대한 벡터 얼마였어요? 220 각도 마이너스 120도였죠? 지금 두 개를 빼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기 버튼 눌렀습니다. 그래서 는 누르게 되면 330 플러스 190 I. 자, 이에 대한 복소수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Shift 키 누르고 숫자 2를 누르게 되면 복소수에 대한 결과값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럼 우리가 3번 키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복소수에 대한 결과값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표기하게 되면 이와 같이 381 각도 30도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벡터의 흐름의 감각만 익히시고요. 이거를 어떻게 결과를 구할 거냐, 이건 계산기로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두 벡터를 빼는 내용을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서 했던 공식을 이용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B 벡터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A 벡터와 더해라. B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A 벡터와 더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하니까 이렇게 VAB라는 벡터가 만들어졌죠. 그럼 자, 우리가 이 VAB 벡터 어떻게 구해줘요? 자, 계산기로 따지게 되면 220 플러스 220 각도 60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두 정지 벡터도에 대한 합성값 어떻게 구한다고요? 루트 VA의 자승 플러스 VB의 자승 플러스 이 VB 코사인 세타로 풀이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루트 220의 제곱 더하기 220의 제곱 더하기, 자, 이거는 뭐 크기를 말하는 거죠. 크기. VA와 VB의 크기. 그 다음에 세타각은 뭐였어요? 세타각은 VA와 VB가 이루는 사이각. 이렇게 두 개 사이각.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VA, VB 코사인 60도를 계산기로 누르게 되면 이 또한 역시 381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결과는 뭐예요? 이 공식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요거를 계산기로 입력하고 는 버튼 누르게 되면 결과가 바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처음 입문하실 때 뭐 벡터 연산이다,
뭐 수학에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루트가 나오고 미분적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율증을 공부하실 때는 뭐 기초적인 수학이라든가 뭐 수학에 대한 연산법이라든가 미분적분을 모르셔도요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왜? 저희가 증명 위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 위주와 이 개념에 대한 결과값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치르시는 거죠. 이런 계산에 대한 결과값은 여러분들이 수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를 활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학적인 연산 능력이 없어도 충분히 문제풀이가 가능하시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전기를 공부하셔도요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